네, 주말 중에 있었던 글로벌 뉴스들 함께 브리핑해드렸습니다. 글로벌 시황은 과연 어떻게 자세하게 마무리됐을까요? 김민아 앵커, 글로벌 증시 분위기 어땠나요? 네, 날씨도 따뜻해지고 있는 만큼 이제 글로벌 증시에도 훈풍이 불어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유럽 증시가 금요일장에서 일제히 상승한 채로 마감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에 일제히 상승한 채로 마감을 한 건데요. 이번에 유럽에서 발표가 된 CPI 지수가 그 전달 대비 큰 폭으로 둔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3월에 크게 완화되면서 전년 대비 6.9% 상승하며 지난 2월에 기록을 했던 8.5% 대비 큰 폭으로 둔화가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유로스톡스 50 지수는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일 금요일장에서도 0.69% 오른 4,315포인트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일봉 차트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3일 내내 계속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며 오름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원유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원유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물 주간 흐름 살펴보시면 금요일장에서는 1.79% 상승한 75달러 선에서 장을 마쳤고요. 이제는 80달러 선을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지속적인 오름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흐름을 보시면 1.79% 하락을 했고요. 또 1분기만 보더라도 5% 넘게 하락을 했는데 그 저점을 딛고 계속해서 회복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소식이 재료가 되면서 이 원유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유럽 증시 그리고 WTI 선물 가격까지 알아봤고요. 미국 증시는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예, 인플레이션 관련 우려가 감소하면서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가 1.2, S&P 500은 1.4, 나스닥은 1.7%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1분기 동안 나스닥 지수는 무려 16.8%가 급등했고 이 같은 상승률은 2020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것이었으며 S&P 500과 다우지수는 각각 7%와 0.4%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3월 한 달간만으로 보면 나스닥 지수는 6.7, S&P 500은 3.5, 다우지수는 1.9% 상승하면서 투자자들이 은행에서 돈을 이탈해 미국 국채율이 완화되면서 대형주가 강세를 보인 한 주였으며 2년물 국채 수익률은 2008년 이후 최대 월간 낙폭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간 높은 금리에 대형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IT 업종 전반이 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이들이 반등하면서 증시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며 지난 금요일 S&P 500의 11개 업종이 일제히 올랐고 상승폭은 임의 소비자가 2.6%, 부동산이 2.1, 통신 서비스는 2.1%의 순서로 상승폭이 컸습니다. 지난 금요일 증시는 인플레이션 둔화가 재확인되면서 상승한 건데요. 연방준비제도가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개인 소비지출 PCE 물가지수 2월치가 전달 대비 0.3% 상승해 예상치였던 0.4%를 소폭 하락했고 전년 대비로는 5%가 올라 2021년 9월 이후 최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도 조만간 종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증시는 랠리를 나타냈던 가운데 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0.07%포인트 하락한 4.03%의 거래를 마쳤으며 10년물은 0.08포인트 하락한 3.48%를 기록했고 현재 시카고 상업거래소 그룹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이 7월 26일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약 49%로 보고 있고 9월 20일 미팅에서는 0.25%를 인하할 가능성을 약 39%로 예측하고 있으며 올해 마지막 FOMC인 12월 미팅에서는 기준금리가 현재보다 약 0.5%포인트 낮아질 가능성을 63%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배터리 부품 가치의 50% 이상을 북미에서 제조, 조립해야 보조금을 지급하고 배터리 관련 기준에서 양극판과 음극판을 보조금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데 따라 한국 업체들에겐 비교적 우호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지난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IRA 전기차 세금 공제 세부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다음 달 18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가운데 주목할 것은 미국 정부가 배터리 부품을 음극판, 양극판,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셀,
모듈 등으로 정의했다는 점으로 이들을 만드는 데 쓰는 구성 재료는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한국 기업들은 이들을 미국에서 이미 만들고 있어서 공정을 굳이 바꾸지 않더라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아울러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광물을 추출해 체결국에서 가공해 세부 규정에서 요구하는 일정 비율 기준을 충족한다면 보조금 대상으로 인정받게 되기 때문에 이 역시 한국 기업들에게는 유리한 조항이라는 분석입니다. 중국 당국이 미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사이버 보안 조사에 착수했다는 뉴스로 지난 금요일 시장 상승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의 주가는 4.3%가 급락한 $60 34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에서 활동하는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중국 당국의 압박이 본격화되는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는 건데요.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사이버 공간관리국 CAC는 중국에서 판매되는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면서 핵심 정보 인프라의 공급망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첨단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대중 수출을 막은 미국 정부에 대한 보복으로 보이는데요. 비록 중국으로 첨단 반도체를 수출하지는 못하지만 범용 반도체 수출로 중국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을 압박하고 돈줄을 막아버릴 수도 있다는 경고인 것으로 해석이 되며, 중국은 마이크론의 핵심 시장으로 지난해 연간 매출의 11%, 무려 33억 달러를 중국에서 발생시킨 바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전미 공급관리자협회 ISM의 2월 제조업 PMI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소폭 하락한 47.5%이며 이어 상무부의 2월 건설 지출이 이어지고 린제이 코프, 스마트 글로벌 홀딩스, 리소시스 커넥션, MSC 인더스트리얼, 그리고 에퀴티 브랜스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중국과 미국 간의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마이크론의 주가에까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앞으로 체크해봐야 할 일정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선영 연구원과 미국 증시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국내 증시 마감 시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가 이번에는 코스닥 지수보다 더 강한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한 채로 마쳤는데요. 2,470포인트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0.97% 상승한 2,476포인트의 장을 마쳤는데 장 초반에 매도를 하던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전환을 하면서 매수 물량을 키워나갔고요. 이에 따라서 빨간불이 켜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섹터별 움직임 살펴보시면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국내 증시 일제히 다 상승하는 모습이 더 우세하게 나타났습니다. 대체적으로 모든 섹터들이 빨간불을 켜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는데요. 그중에서도 특징은 경기 민감주들이 빨간불을 켜냈다는 겁니다. 원인은 중국이 있었는데요. 중국에서는 이 제조업 지수가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인해서 경기 민감주들이 일제히 상승불을 켜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섹터는 바로 철강주들이었습니다. 철강주들 살펴보시면 일제히 빨갛게 물이 든 모습이고요.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포스코홀딩스가 8%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고려아연도 3.75%로 4% 가까이 되는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대장주 중에 하나죠. 현대제철이 1.76%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그 밖에 조금 더 작은 종목들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KG스틸이 4.89%로 5% 가까이 되는 상승률을 나타낸 가운데 포스코스틸리온, 아주스틸, 휴스틸, 풍산까지도 일제히 상승불을 켜냈습니다. 중국의 3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중국 경기가 회복이 되고 이에 따라서 철강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난 건데요. 대표적으로 현대제철의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흐름 살펴보시면 장 초반에는 약간은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만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급등을 했고요. 이 상승불을 켜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결국에는 장을 34,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포스코홀딩스가 눈에 띄는데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는 8.39%로 36만 8천 원 선까지 올라오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최근 시장에서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우선 1일 차트만 보시더라도 급등을 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폭을 잘 유지를 했고요. 1개월간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더 대단합니다. 계속해서 급등 흐름 이어나가면서 최근에는 리튬 사업과도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 부각받으며 급등하는 흐름이 3개월에도 포착이 되며 1개월에서 보시면 3월 들어서는 더욱더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포스코 그룹주들은 철강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드렸다시피 이 증권가의 호평까지 2차 전지 섹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 하반기에 리튬 사업이 순차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전망되며 리튬 사업이 계획대로 실행이 될 경우에는 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 스틸리온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과 포스코 그룹주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모두 안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가 살펴보시면 5.37% 오른 41,200원에서 종가를 형성해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삼성전자인데요. 반도체를 향한 투자 심리가 최근에는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넘게 급등을 하면서 최근 1년 사이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업황 개선 기대감이 이번에도 유입이 된 겁니다. 이 업계에서는 반도체 시장의 한파가 잦아들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진행되면서 그전까지는 IT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지만 이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가 되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또 올 하반기에는 AI 열풍까지 불어들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64,000원 선을 또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보시면 1.27%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면서 63,000원을 갈아치우고 64,000원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우선 그리고 이 전기전자 섹터에서 반도체주들 살펴보시면 SK하이닉스가 0.23%로 이 투톱이 약간은 엇갈리는 모습을 나타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K칩스법이 통과됐다는 부분까지 반도체 주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반도체 하면 최근 시장에서는 이 DB 하이텍을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18% 넘게 급등하면서 72,300원의 종가를 형성해냈습니다. 이 강성부 펀드 KCGI가 7% 넘게 매입을 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주가 흐름도 견조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가 6거래일 만에 하락하며 0.35% 밀린 847포인트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홀로 매수세를 이어갔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면 코스피 시장과는 약간은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앞서 살펴봤던 코스피 시장에서는 빨간불이 더 눈에 띄게 들어왔다면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파란색이 더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전 여기서 특징이 되는 섹터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로 보시면 제약바이오주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 살펴보시면 우선은 셀트리온, HLB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HLB가 4% 넘게 올랐습니다. 줄기세포와 관련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있고요. HLB뿐만 아니라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줄기세포 관련 종목으로 엮이면서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지속적으로 한 달과 일주간에 보더라도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약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원전 관련 종목들까지도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 영향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2027년까지 5조 원 규모의 원전 기자재 프로젝트 수주에 도전을 한다는 소식과 함께 원전주들 일제히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